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 커리어 스튜디오의 테디입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하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도쿄 커리어 스튜디오 채널 운영하고 있는 테디 이학찬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거두절미하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27조 일본 취업. 27조리라고 했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될 것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각 레벨에 맞춰서 어떤 걸 준비하면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시작에 앞서서 뭐 용화님도 비슷한 인트로 하셔서 좀 당황을 했는데 사실 여기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한 발 앞서가는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지금 27돌 준비를 다 생각만 하고 아직 못하는 분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도 여러분 꼭 한번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에 미루어 봤을 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용기 내서 오늘 자리에 와주신 것 자체만 하더라도 되게 의미 있는 한보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걱정하거나 조바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여튼 실천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가져갈 거 세 가지 간단하게 지금 내가 어느 레벨에 있고 어떤 솔루션이 필요하고 그리고 오늘부터 뭘 할 수 있는지 요거 세 개를 레벨별로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지금 잠깐 자가 진단 해보겠습니다. 제가 레벨 0부터 3까지를 나눠놨는데 한번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본인은 레벨 몇인 것 같다. 한번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좀 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해가지고 한 30초 정도 한번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채팅창에 적어주세요. 의외로 밸런스가 좋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준비 안 했다라고 처음에 써주신 분들이 한 60% 가까이 되니까 거의 0에서 1위 위주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3이신 분들도 은근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우선은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레벨 0단계는 사실 지금 아예 결심도 안 하시고 정보 수집에 이제 들어가시는 단계, 일본 취업 자체를 고민하시는 단계시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레벨 1은 이제 일본 취업 해야지라고 생각은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좀 단계. 이제 2 같은 경우는 이제 어찌저찌 준비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좀 의구심이 드시는 분들. 세 번째는 이제 선고도 했고 뭐 인턴도 해봤고 뭐 하는데 뭔가 면접에서 내정 하나를 못 받고 자꾸 떨어져서 힘들어요. 이런 상태이신 분들 꽤 많으실 텐데 한번 각 레벨에 맞게 우선은 계략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근데 다 떠나가지고 여러분 시작 전에 외국인으로서 알아야 될 현실이 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사실 저희가 한국에서 뭔가 직종이나 업계에 구분 없이 아무 곳에나 취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업이 이제 원해야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 저희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우선은 첫 번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린 영주자이고 이런 선택의 제한이 없고 비자의 제한이 없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곳이 있고 고용주가 마음이 있다라면 저희가 자유롭게 이런 고용 계약이 가능한 건데 근데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순간 이것이 바뀌게 됩니다. 어느 나라건 외국인을 도입하는 이유는 자국에 뭔가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외국의 인력을 도입한다라는 개념을 먼저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일본이란 나라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인들이 기대하는 건 일본인과 동일한 높은 학력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원합니다. 이게 참 다행인 거는 업계와 관계없이 그리고 뭔가 레벨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본 전체가 이런 인력 부족 그리고 이제 사람 손에 대한 부족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본 취업의 이제 왁구가 넓어요라고 하는 게 좀 통용이 되는 건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정말 되게 희귀한 직종 아니면 희귀한 뭔가 업계 아니면 또 그런 분들도 있어. 저는 뭐 이제 막노동 해도 되니까 일본에 가고 싶어요. 저는 우버 가가지고 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의외로.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일본이란 나라의 한국인에 기대하는 것과 좀 배치가 됩니다. 일본인과 동일한 높은 학력 수준의 전문성을 가진 직업. 그러니까 IT나 일반 저희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게 이 일본이 열어둔 이 왁구에 맞기 때문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처음에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들 그게 일본에서 비자가 나온 직종이니까 가능한 거지 아무 직종이나 내가 원한다고 다 갈 수 없다라는 거 영주권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런 거 어렵다는 걸 먼저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반대로 뭘 이야기하냐면 고졸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비자가 거의 안 나온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학력을 어떻게 제가 뭐 후려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일본 자체가 이 앞서 말씀드렸던 기대하는 바 자체가 동일한 높은 학력 수준 이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취업 비자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인문지, 국제 업무 같은 경우는 최소 전문 대졸 이상이 필수적입니다.
고졸 같으신 분들은 결혼 비자 아니면 10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시면 그때부터 비자 신청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1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은 뭐 그 시점 해가지고 자영업으로 넘어오시거나 하는 분들 물론 계시긴 하지만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취업과는 좀 많이 좀 트랙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좀 학력이 일부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일본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도 특히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같은 능력이어도 일본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연봉이나 기업 규모, 커리어 공로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된 직종 있죠. 뭐 링크드인 같은 데 보면 찾아볼 수 있긴 한데 근데 정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런 것들은 보통 영어를 정말 네이티브급으로 하고 뭔가 거기에 수반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웃기긴 하지만 이제 모국어를 그걸로 쓰신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보다 저희가 유리할 수 있는 건 좀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의 유사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일본어를 훨씬 배우기 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그쪽보다는 사실은 그냥 일본어를 쓸 수 있고 일본어 능력을 키워가지고 뭔가 나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쪽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기본적인 타겟은 이렇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레벨 제로 결심이 아직 서지 않아서 여러 정보를 수집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여러 가지 망설임의 시기인 거죠. 여러 가지 저울질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이걸 먼저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취업이 나한테 맞을까? 라는 부분인데 이게 제가 사실 2018년부터 만난 것만 해도 수천 명 될 것 같아요. 2, 3천 명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리고 이제 오셔가지고 초반에 고민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한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들을 모아보니까 이 세 가지로 많이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았어요. 해가지고 첫 번째 뭐냐면은 금전에 대한 얘기가 우선은 가장 클 것 같은데 뭐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초임 자체가 사실 한국 대기업이랑 보통 비슷하거나 아니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실 비율로 따지면 첫 해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고요. 근데 월세 비싸죠. 세금 뭐 그 뭐야 주민세를 1년 차에 안 뛴다 그래도 솔직히 세금 자체가 센 것도 사실이고 그 1년 차에 상여금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근데 기본금은 뭐 24~5만 원, 아니 30만 원 주면 와 많이 주네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하는데 생활비도 또 많이 나갑니다. 이게 그 장바구니 물가가 조금 싸지 일반 생활비는 큰 차이 없고 공과금 더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초반에 특히 1, 2년 차는 이런 돈적인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보통 2, 3년 차쯤 뭔가 한번 커리어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새로운 데 찾아가거나 그리고 그냥 급여 자체가 오르는 것만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좀 나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 시기에 초반에 힘든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뭔가 비교를 자꾸 본연적으로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결국에는 되게 웃긴 얘기지만 이제 돌아가는 꽤나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부모님도 뭐라고 하겠죠. 그거 벌면서 왜 일본에 있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도 야, 이번에 뭐 제네시스 뽑았대, 뭐 뽑았대 이런 식으로 되는데 나는 이런 게 본인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고 이러다 보니까 비교를 통해 가지고 막 이렇게 자꾸 본인을 스스로 좀 옥죄다 보면은 솔직히 초반에 좀 힘들게 되죠. 그리고 못 버티고 이제 가시는 경우도 생기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장기적인 관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내가 여기서 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지 잘 알고 그거에 맞춰가면 제가 보기에는 5, 6년 지나고 나서는 훨씬 더 이제 본인에 맞고 그리고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이제 윤택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초반에 이런 비교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좀 이런 타입이시거나 하면은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남들보단 내 템포가 중요한 타입이 기본적으로 일본에 맞고요. 근데 이건 금전적인 것보다도 그냥 생활 전반 자체에서 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일본은 내 템포로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 업무 스타일 이것도 생각보다 힘든데 제가 되게 그 일본 기업에 맞지 않는 스타일인 게 일본 진짜 지독하게 팀으로 움직입니다. 그냥 제가 언제나 쓰는 표현인데 지독해요. 그냥 저런 것도 회의를 하나 싶을 정도고 그냥 일과 보면 회의만 하루에 세네 개씩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도 많고 근데 보통 보면은 저거는 그냥 메신저로도 해도 되는데 이런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해가지고 이러한 뭔가 개인이 뭔가 빠르게 해가지고 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뭔가 내가 뭐 확 책임지고 뭔가 확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되게 차근차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사람.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들의 좋은 점은 되게 조직 시스템 자체를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조직에 있다 하더라도 뭔가 맨파워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뭔가 조직에 그걸 배운다기보다는 본인의 성과를 위해 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적인 요소에 그렇게 공부를 하거나 하지 않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훗날의 커리어업이나 창업에 좀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가지고 이러한 팀으로서 움직이는 게 맞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본이 상당히 좋을 수 있겠지만 반대급부는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화적 상대성. 오늘 이 인터뷰 때 나와주셨던 용환님이나 허느님 둘 다 말씀해 주신 건데 한국은 이런데 일본은 왜 이래? 라는 질문이 사실은 되게 나쁜 질문인 것 같아요. 일본에 오래 살기에는. 그러니까 다름은 다름이지 틀림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사실 일본이 아니라 해외 생활 자체가 스트레스 수 있으니까 이런 거에서 조금 괴리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 세 개가 다 안 맞으면 솔직히 조금 한번 재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한번 본인은 좀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근데 뭐 이게 뭐지? 뭐 한두 개라도 맞는다라고 하면 또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이것들도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이제 일본 취업이라는 것 자체, 일본 생활의 피탄지를 먼저 보시는 게 레벨 0 때는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이 없는데 이 부분인데 이거 아까 용환님이 해주신 거랑 좀 괴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야 되는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비단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디든 고민 똑같을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하고 싶은 일의 기준이 그 당시에는 연봉을 많이 주는 혹은 내가 친한 선배들이 많이 가 있는 뭐 이런 곳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갔던 것 같아요. 제가 문과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물론 이과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그쪽이 좋아서 가신 분들은 뭐 헌우님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기계를 좋아하셨으니까 지금 제조업 쪽에 가가지고 10년째 그쪽에 계시는데 근데 그런 분들보단 아닌 분들이 훨씬 많은데 이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먼저 인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인지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하고 싶은 일을 억지로 발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뭔가 누군가에게 주입이 돼가지고 머스트, 강제로 해야 되는 일이 먼저 생기고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발견을 하고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생기는 이 구조를 좀 여러분이 인지하고 또 실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업계 연구나 이런 거 해보시고 뭐 오비 오지들 만나가 얘기 들어보면 우와 멋있겠다 이런 거 하겠다 하는데 실제로 가면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누군가 나에게 이 머스트를 계속 주입을 해줄 주체가 필요한데 저는 이게 기업의 취업이라고 봐요. 왜냐면은 어디가 됐건 그렇게 뭔가를 하다 보면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부터 하겠죠. 어딜 들어가든 간에. 처음에 뭐 회의 자료 정리하고 뭐 커피를 탈 수도 있고 엑셀 정리하고 뭐 그런 것들부터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나한테 맡겨지는 게 늘어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증가하고 그를 통해서 하다 보면 아 이쪽에 내가 뜻이 있네 이게 잘 맞네 아니면 이게 나랑 맞지 않았네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취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어딘가에 들어가서 먼저 내가 하다 보면 느는 건데 그런데 아무 데나 들어가는 건 절대 금물이에요. 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그래서 자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내가 최적의 어딘가에 가기 위해서 자기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자기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은 내가 가면은 독이 되는 곳을 먼저 발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는 루틴한 거 싫어하고 뭔가 팀으로 움직이는 건 좀 더 내가 뭔가 활약하는 걸 좋아하고 뭔가 저는 사실 워라밸 그렇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뭔가 아웃풋을 내는 걸 훨씬 더 중요시하는데 근데 그렇게 치면 저는 자기 분석에 실패한 케이스죠. 공공기관에 그렇게 7년씩 있었으니까. 어찌됐건 근데 이러한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기 분석을 해가지고 처음에 중요한 건 내가 가면 독이 될 곳을 먼저 걸러서 이제 그쪽 업계는 배제를 하고 나머지 있는 것들 중에 봤을 때 아, 이쪽은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네 아니면 이쪽은 좀 관심이 가네 이런 업계들 먼저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또 접할 거잖아요.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여러분이 뭔가 한번 들어가 봄직한 일을 먼저 발견하고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할 수 있는 일을 늘려가지고 결국에는 이 윌까지 발견하는 거를 여러분의 그 미션으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찾고 싶으면 어찌됐건 취업을 먼저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 일본어가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일본어가 완벽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물론 앞서 용환님 같은 경우 마카세르를 이제 번역을 못할 정도 이제 일본에 감화가 되셔가지고 그럴 수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일본어라는 거는 사실은 병행입니다. 그냥 상수로 깔려서 가는 값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어는 여러분 지금 일본어 준비 때문에 다른 걸 못해요라는 것보다는 그럼 일본어가 안 돼 있지만 당장 일본어가 필요가 없는 자기 분석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에 뭐 어깨 연구 이런 것도 사실 보면은 자료가 너무 많거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크롬이 다 번역해주잖아요. 크롬이 좀 뭔가 약간 불안하 싶으면은 원문 긁어가지고 GPT나 뭐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읽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일본어가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제 채용의 준비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근데 이런 시기에 여러분 일본어가 안 돼가지고요라는 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조금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일본어는 깔면서 그 이외의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해가지고 여러분 병행이라는 이 관점 절대 잊지 마시고 떠듬떠듬이라도 머릿속에 생각을 말로 뱉을 수 있고 상대방이 뭐 빠르게 얘기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만 뭔가 약간 배려해주는 정도에서 뭔가 이제 야리토리 이제 대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무조건 병행하고 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가지고 일본어를 되는 걸 기다리는 건 제가 보기엔 기약 없는 기다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꼭 중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본어 공부의 방법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전 쉐도잉이 사실은 가장 좋다라고 봐요. 어찌됐건 이 전형의 70에서 80%는 결국 말하기가 듣기거든요. 그러니까 SPI나 뭐 이제 일반 적성 검사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뭐 서류 이제 하다 보면은 당연히 한자를 읽을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은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 진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면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면접은 누가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뭐 SPI는 하다못해 뭐 이제 약간 비슷한 사례들을 읽어보면 살 수 있긴 하겠지만 이 면접의 질문이라는 거는 뭔가 면접관들이 뭐 정형화된 뭐 AI처럼 질문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변수가 너무 많고 나도 그 변수에 맞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말이라는 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 만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뭐가 됐건 어떤 컨텐츠가 상관없습니다. 너무 막 그 일상과 괴리된 컨텐츠만 아니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따라하는 그냥 쉐도잉이 제가 보기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좀 이따 멘토분들과도 조금 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찌됐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일본어 계속 깔고 가세요. 내정 받고도 계속 하셔야 돼요. 가서 또 엄청 고생합니다. 해가지고 일본어를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어불성설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해가지고 레벨 0에서 1까지 올라가시는 거는 쉽습니다. 오늘 할지 말지 확실히 정하시고 그리고 매일 들을 일본어 콘텐츠 정하고 이제 실천하고 이제 레벨 1으로 바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벨 1입니다. 결심은 했는데 어디부터 할지 막연하죠. 이 부분은 우선은 먼저 채용 일정부터 보고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27년 4월 입사, 27줄 채용 같은 경우 사실은 26년 내내 이제 진행이 되는 선고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점은 사실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빨리 하면은 상반기 중에 대부분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사실 이 10월에서 12월 이 기초공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어찌됐건 저희가 12월에 만났으니까 12월, 1월 정도까지 이걸 하고 2월에 뭐 조기 선고가 뜨면 뭐 그런 것들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 도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튼 그런 분들 아직도 많으세요. 저희 질문에도 써주신 분인데 뭐 이제 3월에 시작하니까 3월에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어딜 가나 꼭 한 분씩 계시는데 3월에 시작하면 늦습니다. 다 좋은 거 싹 빠져나가고 그때그때 좋은 매물이 당연히 있긴 할 텐데 솔직한 말로 그 기회의 폭이 너무나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3월에 시작하면 늦다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처음 하실 거 그거인 것 같아요. 우선은 마이나비든 리크나비든 지금 일본 취업 준비하시면서 이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대부분 다 쓰시고 플러스 알파로 뭐 왕캐리아나 뭐 오픈워크나 뭐 많이들 쓰시잖아요. 근데 뭐가 됐건 좋은데 여튼 마이나비나 리크나비 하나 정도는 아직 없으시다면 빨리 어카운트를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본에서 채용이 진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정보, 그리고 그 마이 페이지와 연동되는 거, 그리고 설명회들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아마 홈페이지만 들어가 보셔도 제가 어제만 봐도 마이나비 보니까 한 20개사 합동 설명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미 가입되신 분들은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거고 근데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두 개 다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해가지고 우선 어카운트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아마 가입하고 나면은 관심 업계랑 기업을 뭐 선택하러 막 뜰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선은 뭐가 됐건 좀 들어봄직한 기업이 있으면 우선 등록을 해보세요. 오키니일이 하트마크를 등록을 하시면은 그거에 대한 관련된 정보들이 오고 또 그거에 맞게 또 이벤트에 대한 홍보 이런 것들이 오거든요.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신청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뭔가 취화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실감할 수 있는 좀 그런 상태를 만들어 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상당히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번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자기 분석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게 말씀드렸는데, 용화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분석이 하루 이틀 안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나 이걸 이 한 페이지에 어떻게 할 수 있다? 라는 건 솔직히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제가 자기 분석에 대한 컨텐츠는 추후에 뭐 이런 라이브가 됐건 뭐가 됐건 좀 더 자세히 풀 수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저는 이 네 가지 단계를 가장 근본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이제 발견해야 될 건 에피소드. 뭐냐면 어찌됐건 그 소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소재를 뭔가 우선은 대학 때가 가장 그 기억도 많이 나고 그 당시에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디테일이 좀 살아 있으니까 그리고 대학 시절에 뭔가 열정을 쏟았던 에피소드들을 먼저 발견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생각의 경향성. 이게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국에서는 뭔가 제가 뭐 이런 공모전도 했고 이런 인턴도 했고 이런 대외 활동도 했고 어디 수상도 했고 뭐 토익은 900이고 JLPT는 이런데 일본 취업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럼 답변을 못 하죠. 왜냐면 한국에서는 뭐 가능할 수도 있어. 보통 이 정도면 이렇게 되겠네요 하는데 근데 일본에서는 그 에피소드를 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에피소드의 그 이제 표면에 있는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에피소드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그걸 했고 어떤 환경에 있었고 왜 열심히 했고 어떤 힘든 순간이 있었고 그 힘든 순간에 또 어떤 생각을 했고 그러면 그 솔루션을 어떤 방식으로 도출했고 그 과정에 누구의 도움을 받았으며 그래가지고 결론은 이렇게 났고 이를 통해 뭘 배웠다. 이런 식으로 그 에피소드 전체에 뭔가 어떻게 이런 것들이 붙어야 돼요. 이거를 뭐 흔히들 후카보리라고 깊게 파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어찌됐건 그것들이 뭔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일본 인사에서는 아무리 뭐 대단한 거 갖다 준다 하더라도 처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얘기를 할수록 이 사람은 축이 없네, 분석이 안 됐네 이런 식으로 피드백하고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가지고 에피소드 자체를 발견하고 나서는 내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당시 어떤 감정을 느꼈고 왜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어떤 생각이 임했는지 당시의 사고 과정을 다시 살려가지고 이거를 면접관에게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모이면은 나의 가치관과 성격이 공통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의외로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쭉 분석을 해보면 개인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보통 네다섯 개 정도에 거의 귀결되기 마련이에요. 한두 개 정도는 아웃라이어가 있긴 하겠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보통 공통적으로 그 정도의 귀결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서 에피소드랑 내가 뭘 했는지에 대한 이 후카보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가치관의 성격은 당연히 이제 시미즘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단한 단계로 우선 한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추후에 제가 보완 컨텐츠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자기 분석 아직 안 돼 있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할 건데 딱 세 개만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 때 가장 열심히 한 거 한번 쭉 써보시고 당시에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고 내가 무슨 역할이었고 당시에 힘든 순간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 극복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쭉 써보시고 그 경험으로 배운 점 써보는데 근데 이거를 단답으로 할 게 아니라 뭔가 예를 들어서 뭐 스타벅스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 에피소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에피소드를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 최대한 살려 줄글로 쭉 써보고 이제 거기에서 하나하나 이제 맞춰보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한 건 이거고 당시에 나의 상황이 이랬고 역할은 이랬고 그래가지고 이걸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우선은 에피소드 먼저 한번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게 가장 기억나는 것부터 하고 나면은 그 뒤에 좀 더 옛날 것들 이런 것들 찾아가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가고 싶은 업계가 없어요라는 고민도 진짜 많이 하시는데 당연하죠. 가고 싶은 업계가 있었으면 애초에 처음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고민도 하지 않았을 거니까요. 해가지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겹친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핵심은 이제 말씀드렸던 내가 가면 안 되는 업계들 제외하고 이제 가볼 만한 업계들 중에서 이 업계들의 제품 서비스 뭐 다루고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이 되어 있고 이제 거기에서 어떤 직종과 어떤 직무가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쭉 찾아보고 그리고 인재 사항도 대부분 업계마다 겹칩니다. 기본적인 거는. 그래가지고 어떤 능력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 구글에 가가지고 조금만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해가지고 손가락을 여러분 움직이시면서 한번 좀 내가 가면 안 되는 업계를 제외하고 나머지들을 보면서 좀 관심 있는 업계들을 좀 이렇게 추리는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레벨 2로 넘어가기 위한 액션으로는 우선 마이나비 리크나비 가입 안 돼 있으시면 끝나고 가입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입하자마자 관심 기업 들어본 만한 거 뭐 토요타가 돼도 좋고 뭐 메르카리가 돼도 좋고 많은데 한번 즐겨찾기 한번 등록을 해보시고 어떤 게 날라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중에 본인을 대표하는 에피소드 아까 말씀드린 거 3개 정도 정리해보고 이제 그게 좀 된다 싶으면 그거를 좀 더 시계를 넓혀가지고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계에 대한 분석도 여러분 해보시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이게 없으면은 결국에는 여러분 엔트리 시트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나의 축이랑 기업의 축이 맞아야지만 결국 엔트리 시트가 되는 거니까 이러한 이제 관심 업계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 조사를 해주시길 바라고 일본어는 상수로 깔고 가시길 바랄게요.